자, 찍어볼게요. 오늘은 유형 4번부터 할게요. 유형 4번부터. 유형 4번부터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는 거꾸로 준 거예요. 2차 부등식을 유형 4번이니까 135페이지, 935번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935번. 자, 잘 보세요. 여기 가서. 똑같은 거 어차피.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해를 구하라고 했더니만 어떤 해가 나왔냐? 0보다 작은 해가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x가 2분의 3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때 a랑 b를 구하는 문제인데 가장 기본은 뭐냐? 이게 거꾸로 준 문제죠. 거꾸로 준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은 건데 작은 거니까 이쪽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해가 1부터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게 요 이차함수. 여기에 지금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런 그래프 모양이고 0보다 작은 걸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범위 나오는 거니까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해를 봤을 때 0보다 작았는데 해가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된다는 게 어렵니? 항상 여기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같이 지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외운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외우다 보면은 결론은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이차함수에서 이 A, B를 구할 때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서윤아 A 양수야 음수야 그래프만 보니까 A는 양수인 거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랑 B를 구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단 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근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근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도 쓸 수 있냐면 인수 정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보잖아.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근과 계수의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보자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겠고요.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이게 근과 계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a 분의 b 정말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과 계성에 있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요. 곱은 2차항 개수분의 상수항하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2차항분의 1차항 개수, 2차항분의 상수항. 자, 여기서 이제 약분이 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고요. 3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좌변은 2분의 1이니까 결론은 2분의 1은 a분의 3과 같아지게 되겠고요. 대각선 곱하면 같은 거니까 a는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 이게 6이에요. 더해보면, 통분해서 더해버리면 6분의 마이너스 2, 6분의 9가 되겠고요. 그 좌변 6분의 7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6분의 마이너스 b인데 약분되면 7하고 마이너스 b 같으니까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뭐 구하라겠죠? 두 개의 합인가요? a 더하기 b를 구하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2차 방정식은 풀지만 2차 방정식도 쓰고 뭐 다 써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은 한 개가 같이 다녀요,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937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937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면 이것도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937번도. 결론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937번도 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6분의 1부터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큰 게 이렇게 됐어. 크다가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볼록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범위가 1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뭐, 이게 결론은 이렇게.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져요. 처음 대표 문제보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표를 치세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 내요. 자, 어떤 문제 낸다고요? 935번. 이 935번은 왜 좀 심심하냐면 A 값의 부호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지금 A가 양수라는 걸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A가 양수인 거를 써줘야 되는데 안 쓴 문제야. 그 얘기는 937번은 왜 별표를 쳤냐? A의 부호를 쓸 거예요. A의 부호를 쓸 거란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 거야. 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32번에다 별표를 쳐놓고서 자, 보세요. 이런 해가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위로 블록이 돼야 되지 아래로 블록이 되면 크다가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위로 블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지만 크다 여기. 그러면 A가 음수인 거 됐고 그 다음에 근각계승에 씁니다. 근각계승 쓰면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두 개 곱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값의 부호를 알고 있으니까 B하고 C를 소거시키고 A로 표현할 거예요. 자, 누구와 누구를 날려버린다고요? 미리 소거할 때? B하고 C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왜 A를 선생님이 남겨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 서연아? 왜 A를 남긴다고 하겠냐? B, C는 날려버리고. 내가 A만 사랑해서 B, C는 억하성적이 나랑 원수가 져가지고 날리는 겁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연아? 왜 A 남기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A만 정보를 알잖아. A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 A는 무슨 수다? 음수. 그러니까 A 남기는 거야. 네, 이러한 인맥, 내가 아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남기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사람이 좋거든요. 이왕 뽑을 거면 아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 뽑습니까? 왜 하여그래? 아니죠. 아는 놈 남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A는 좀 알아. 내가 음수인 거. 근데 B씨는 몰라. 그러니까 B씨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미안하지만. 그쵸? 여기서 이제 계산해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죠? 3분의 2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는 자 마이너스 A 곱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됩니다. 마이너스 A 하면 곱한 거야. B 대신에 내가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서 11분의 1이죠. 곱하면 이게 A분의 C니까 양변에 A 곱하면 C는 뭐로 바꿀 수 있냐? 11분의 1 곱하기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B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을 거면 마이너스 3분의 2A 집어넣을 거고 C 대신에는 2분의 1A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2차 부등식 해를 구하게 있냐면 짜자잔
짜자잔. 자, 보세요.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때, 자, a만 남기고 다 넘길 거야. c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11분의 1a. 이렇게. b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a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은 좀 이쁘게 만들려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하면 좋을 것 같냐? 우리 준영아. 일단은 뭐 곱하는 게 좀 이쁠 것 같냐? 분수가 나오는 거 좀 안 이쁘잖아. 뭐 곱하면 좀 이뻐질 것 같아요. 11을 일단 곱해봅시다. 그죠? 분수가 나오는 게 조금, 그쵸? 11을 곱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ax 제곱이고 여기 12 곱하면은 마이너스 8ax가 되겠고요. 여기 12 곱하면은 12a가 됩니다. 11은 양수니까 부동방향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똑같은 게 있잖아. 뭐가 다 똑같이 있냐 우리 하유라. 뭐로 나누기 딱 좋잖아. 다 똑같은 게 있잖아. 다 보니까. 그죠? A로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등식에서 나눌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방향이 바뀌니까. 근데 A 나눌 때 봤더니 A가 무슨 수야? 그럼 A로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부동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A의 부호를 쓰냐 안 쓰냐? 우리 예준아, 써 안 써? 쓰지? 얘는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얘는 쓰잖아. 어떤 문제를 선생님께서 더 내기가 좋을까요? 낸 다음에 어떤 거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대표, 그치? 이 문제가 나왔다. 더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칠하는 했다가 별표를 무려 3개를 쳤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첫 번째 문제보다. 근데 A로 나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나누는데 부등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왜 바뀌냐? A가 음수기 때문에. A로 나눌 때 부등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A가 음수기 때문에 구해놨어요. A 음수인 거. 그럼 이제 풀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2랑 x-6으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했는데 틀렸다. 사람이 아니죠. 뭐 인수분해는 x-2, x-6으로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요. 이제 2하고 6에서 만나는 0보다 작다. 작으려면 요런 사이에 각 x값의 범위가 들어가야지만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답은 2부터 x는 6 사이에 있다. 되는 거죠. 자, 937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935번의 대표 문제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더 들어가죠. 조금 더 디테일한 면에 좀 더 들어가고 약간의 이제 변형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준아 풀만합니까? 조금 우리 수력 충전 앞에서 했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어려워지죠 점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중국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돼 있는지 보는 거야. 왜냐 저것도 안 되는데 이걸 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는 거니까. 아주 쉬운 것들도 낼 수 있어요. 앞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문제까지는 조금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5등급제에서 한 2등급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풀면요 한 3등급 정도에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또 하율이는 내가 갑자기 한 번에 등급을 팍팍 올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해서 이번 시험의 목표는 이제 3등급으로 가는 게 목표를 잡고 점점 올리면서 되는 거가 하면 되겠죠. 자, 어때? 괜찮나요? 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39번을 한번 볼까요? 939번. 내가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갖고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939번에서 내가 얘랑 똑같은 문제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2x 플러스 a의 절대값이 6보다 작다의 해와 이 해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서로 같대. 근데 이 둘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값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절대값 안에를 뭐로 나누는 거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탈출시키는 거야. 어떻게 탈출시키냐고? 양수. 양수면 그냥 탈출. 양수니까. 음수면 어떻게 탈출? 마이너스 붙여서 탈출. 당연했지만 그래서 뭐 쉽게 봅시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탈출해야 돼. 근데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탈출. 근데 또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제곱하는 거야. 그럼 왜 제곱하면 되냐? 봐봐. 제곱을 하는 순간 음수도 무슨 수로 바뀌죠? 제곱을 하면 음수도 무슨 수로 바뀌냐? 양수. 그러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안에가 양수인 거야. 그럼 양수니까 그냥 탈출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 아래를 제곱을 때리잖아요? 그럼 그냥 탈출하는 거야. 왜냐? 무조건 양수야. 제곱하면.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그냥 탈출이 가능해져. 그러는 거야, 결론은. 양변 제곱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 어떻게 한다? 탈출한다. 왜냐?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얘의 2차 분식과 얘의 2차 분식이요 서로 같을 겁니다. 무조건. 자, 이거를 해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제곱해보면 4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a제곱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깔맞춤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다 뭐로 나눈다? 4로 나눕니다. 그럼 얘랑 서로 같아야 돼. 같아야 돼. 해가 같다는 얘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A랑 뭐랑 같아야 되냐? 4랑 같아야 돼. A는 4가 되는 거고요. A 4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4, 4, 16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고요.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랑 뭐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도 우리가 이거를 원래대로 풀었다면 얘를 마6부터 6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풀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풀어서 이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제곱을 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준아, 뭐해서 풀 수 있다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제곱해서 뭐로 풀 수 있다고? 2차 부등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의 제곱이 뭐 1보다 작다라는 거를 풀 때, x 빼기 3의 절대값이 x 빼기 3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를 앞에서 배웠던 대로 풀어도 되겠지만 이걸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부터 4까지, 이게 2부터 4까지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얘기예요.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푸는 거는요, 앞에 강의 영상이 있지만 하여튼간에 얘를 제곱해서 2차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939번을 지금 풀어준 겁니다. 자, 다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저장하시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다 집에 가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영상을 보시면서 풀던지 혼자 풀던지 알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40번을 볼게요. 940번을 보면요. fx가 0보다 작은 거의 해가 2부터 9까지다. 이거의 해가 2부터 x가 9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건 이제 따라해 볼게요. 자,
이런 해가 되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0보다 작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2하고 9가 되는 거죠. 요게 y는 fx입니다. 자, 항상 그래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그래프가 없이 풀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fx를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 일단은 2가 근이니까 뭐를 인수로 갖게 되냐? 1가 근이니까 뭐를 인수로 갖겠죠? x-1을 인수로 갖겠죠? 2가 근이니까. 자, 9가 또 근이니까 또 뭐를 인수로 갖겠어요? x-9를 갖겠고, 최고창은 몰라요. 근데 최고창은 a라고 놓을게요. 근데 a의 부호는 알아. 하율아, a의 부호는 뭐냐? 아래로 블록이니까. 플러스죠. 이게 양수인 거예요. 자, 이게 fx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 준영아 너무 어렵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f의 뭐 하라고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서윤아, f의 2x 플러스 1은 fx에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 fx 여기 있잖아, 지금.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을까? 지금 딱 보니까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요 x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뭐만 집어넣으면 될까?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f 2x 플러스 1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fx가 이거잖아.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2x 플러스 들어가죠. 그럼 f2x 플러스는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2x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그럼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나 여기 마찬가지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 대입하고 이렇게 돼요. 어려? 자, 그러면 요거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거를 구하라. 그 문제예요. f2x 플러스 1. 이렇게 찾고. 다 그래프 찾기 놀이에요. 그래프 놀이에요. 지금 다 보세요. 2차 문제 푸는데 완전 그래프 놀이야. 근데 앞으로 계속 그래프 놀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a에다가 2x 빼기 1이 되겠고요. 여기 뭐죠?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하고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는 아니까. 그냥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나오겠고, 그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하고 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y는 f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왜냐면 a가 양수잖아.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게. 그래서 그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야 0보다 작은 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해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x가 4까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그래프 놀이죠. 그리고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왜냐? 부등식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프 놀이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 답이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게 어떤 그래프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는 94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941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조금 헷갈려 합니다. 요 문제도 약간 변형을 시키면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까 추적충전 풀었을 때는 조금 쉬웠는데, 추적충전 때, 뭐 간단한 거 물어봤는데, 문제들이 고등학교 수학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고력을 유효해요. 생각해라. 너무 쉬운 거를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우리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아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풀리든 안 풀리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우리 사회 졸려. 자, 그래프가 그려주고 있나요? 우리 하여가 위로 블록인 거냐 아래로 블록인 거냐 이렇게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해가 나오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렇게 되면은 작다가 된다면 0보다 작다가 되면 이쪽으로 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해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3보다 크다는데. 그죠? 위로 블록이. 이거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랑 같이 생각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해. 생각보다 처음에 시키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fx는 위로 블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게 y는 fx가 돼야지만 fx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의 해가 당연하겠지만 마사보다는 작고 또는 3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사랑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다 그래야지 여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fx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냐? 그럼 f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사가 근이니까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3이 근이니까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겠고 최고차항 a인데 이 a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a는 몰라요 지금 최고차항은. 근데 a의 부호는 당연히 뭐다? 음수다. 그래서 fx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f-x인데 f-x가 나왔는데 그러면 x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냐면 x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우리 준영아? f-x는 x 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x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뭐 넣으라고요? x 자리에? 여기다 넣을게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잘 봐. 얘도 마이너스 취하고 얘도 마이너스 곱해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줬다는 얘기는 뭐 곱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두 번 곱했다는 얘기야. 플러스 1 곱했다는 거야. 바뀐 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취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줬어요. 부도만 바꾸려고. 왜냐면 그래봤자 1이에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자 이게 f-x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뭐보다 뭘 구하는 거죠? 얘가 양수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양수일 때. 다 그래프 놀이에요. 그래프가 다 그려져야 돼. 중간에 그래프 그리는 게 막혔다 그러면 망한 거다 안 망한 거다? 망한 거 거기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수학이 안 늘어요. 대충 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일단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을 그리면 되겠고요. 만나는 점은 4하고 뭐죠? 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이게 F의 마이너스 X. 그리고 양수 0보다 클 때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런 X값 들어가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죠? 마 3부터 X는 4까지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941번의 답이 되겠고 이때 정수 X의 개수는
큰 데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만 빼주면 됩니다. 둘 다 안 들어가잖아요? 큰 데서 작은 거 빼고 1 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등호 들어가면 큰 데 작은 거 빼면 돼요. 이런 얘기야,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3부터 x는 28까지다. 둘 다 안 들어갔죠? 그럼 정수개수는 28 빼기 3 한 다음에 1만 더 빼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정수개수는 28 빼기 3 하면 됩니다, 그냥. 둘 다 들어갔어. 그러면 큰 데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돼요. 다 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정수개수는 4에서 마3 뺀 다음에 얼마만 빼주면 돼? 1만 더 빼주면 돼요.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정수개수예요. 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부터는요, 완벽한 그래프 노리니까 아마 심화 문제도 출제되면 엄청 꼬아서 출제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뭐 공부 이제 빡세게 하지 않은 애들은 다 틀린다 보면 돼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 정도만 풀고는 완전 심화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은 걸 풀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집을 풀고 많은 시간을 갖다 부어야 돼요. 자, 943번 가봅시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k인데 대칭성을 좀 써야 되거든요. 자, 얘는요, 잘 보세요. 인수분해가 돼요. 1차항은 없어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x 마이너스 루트 3k랑 x 플러스 루트 3k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루트 3k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쓴 거예요. 지금 이게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k의 제곱으로 써서 인수분해 한 겁니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로 보자면 대칭이 되겠고요. 대칭축이 0이죠? x는 0에 대해 대칭이 되겠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k. 얘가 루트 3k가 나옵니다. 루트 3k. 마이너스 3k가.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은 값의 범위를 구하겠으니까 결론은 해는 뭐가 나오냐? 해는 요렇게 나오겠죠. 요 사이에서 나올 겁니다.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때 정수가 몇 개, 이거를 만족시킨 정수가 몇 개 되죠? 이 정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면 정수가 7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봐봐. 0의 대칭으로 우리 하이라 이 0의 대칭이거든요. 그럼 0은 들어가겠고 1, 2, 3까지만 들어가요. 왜냐면 0의 대칭으로 여기 3개 들어가자? 여기도 3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 개 들어가는 거지? 7개. 그러니까 1, 2, 3까지는 들어가고 뭐는 들어가면 안 돼? 4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쪽만 보시면 돼요. 왜 이쪽만 보면 되냐? 대칭이니까. 좌우가 0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만 볼 거다? 플러스 쪽만 볼게. 왜냐면 플러스 쪽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잖아. 마이너스가 더 좋아해? 아니죠? 그래서 여기 0을 기준으로 3개만 들어가면 돼. 그럼 여기도 3개 들어가는 거야. 그럼 7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루트 3k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0을 기준으로 1, 2, 3만 들어가고 4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루트 3k가 요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런 데. 요런 데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3개가 띡띡띡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루트 3k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3보다는 루트 3k는 커야 되겠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때 등호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했죠? 1차 분식에서 각각 따져봐야 되나 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봐봐. 루트 3k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루트 3k 3이면 3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저거 안 되는 거야. 3까지 들어가야 된다. 3이랑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자, 만약에 4였어. 루트 3k가 만약에 4였어. 그러면 4가 안 들어가잖아. 3까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4도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4가 돼도 3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 루트 3K가 작잖아. 이게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4가 되더라도 4가 안 들어가요. 여기 4가 지금 비어있어요? 안 들어가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1, 2, 3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루트 3K가 만약에 이 루트 3K가 만약에 3이었어. 3이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3이라면. 이 루트 3K가 3이면 지금 안 들어가? 여기 등호가 없어. 루트 3K가 3이라고 하면은 3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되면 정수가 몇 개가 나온다? 5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돼. 3이 되면 안 돼. 근데 4가 됐어. 루트 3K가 4가 됐다. 이렇게 작다가 나오니까 루트 3K가 4가 됐다면 루트 3K가 4가 됐다고 4가 작다가 나와. 그러면 3개만 딱 들어가. 4가 돼도 4는 여기 비어있잖아. 등호가 안 들어갔죠? 비어있기 때문에 4가 되더라도 4가 안 들어가요. 3개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3K가 얘가 4가 되면은 4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1, 2, 3만 들어가는 거고 얘가 3이 돼버리면 3보다 작다가 되는데 3이 안 들어가니까 5개밖에 정수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루트 3K가 3이냐 4냐 이거 따져본 거야. 여기 안 들어가.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푸냐. K 풀 때 제곱해요. 뭐 한다고요? 루트 벌어다니까 3의 제곱하면 몇이죠? 9. 루트 3K 제곱하면 3K 4의 제곱하면 16이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눠요. 그래서 요게 K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값의 합인데 일단은 4부터 들어가죠. 4하고 어디까지 들어가겠냐? 우리 5도 들어가죠? 6은 안 되죠? 6은 넘어가죠? 자연수로 될 수 있는 건 뭐다? 5밖에 없다? 4하고 5밖에 없다. 합은 몇이 됩니까?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거죠. 자, 문제들이 지금 잘 보세요. 2차 분식 개념인데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 어떤 수들이 포함되어 있죠? 미지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따져주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뭔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몰랐는데 이 문제 풀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을 알아도 얘가 풀 때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엄청 헷갈리잖아. 문자 들어가고 막 인수분해 해야 되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뭐 집에 가서 착한지 안 보고 이걸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안 하고는 풀기 어려워요. 기본 문제들이 이래요. 근데 고등학교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이 출제가 엄청 돼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946번 같은 것들은 진짜 또 어려워지고요. 또 우리 또 슬프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조금 그래프로 좀 노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945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945번. 이런 945번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게 2차 함수의 성질도 잘 알아야 되겠고 2차 부등식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혼자 풀려고 그러면 뭐 대표 문제 정도는 풀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뿌였고요. 근데 여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fx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y절편 p예요. 이 gx라는 게 1차 함수인데 이 fx는 fx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입니다. 여기 뭐 k겠죠? y절편이니까. 그 다음에 y는 gx가 a랑 b를 지나는데 a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가요. 여기가 이제 A 좌표인데 꼭지점이 이게 GX가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가요.
1차 함수예요. 이때 잘 보세요. 이때 뭐를 찾으라겠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fx 빼기 g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gx만 우변으로 넘기면 이 범위를 찾는 건 좀 쉬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파란색이 어디 있어야 되죠?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파란색이. 자,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안 해주긴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하나만 더 합시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 개념을 하나만 더 갖고 배워올게요. 자, 이 개념을 갖고 올게요.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자, 잘 봐봐. 우리 아까 수렴측면 봤을 때 이거 많이 봤죠? fx가 0보다 작다 많이 봤죠? 그치? 이때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y는 fx랑 y는 제로랑 비교하는 거야. 뭐랑 비교하는 거라고? y는 fx랑 y는 제로. 근데 y는 제로가 뭐냐? x축이에요. y는 제로가 뭐라고요? x축.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그리고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게 뭔 소리냐? fx보다 x축이 더 위에 있는 거. 요쪽은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x축보다 이 파란색, 이 fx가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 요 부분은 fx보다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그래프로 보자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0 대신에 지금 여기서 뭐로 바뀐 거냐면, 뭐로 바뀐 거죠? 지금 0 대신에 뭐로 바뀐 것 같아요? gx로 바뀌었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런 거야. y는 fx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y는 fx야. 그다음에 y는 gx를 그리는데 내가 y는 gx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이 알파고 여기 만나는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fx보다 gx가 컸을 때의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gx가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려면 크려면 위에 있어야 돼. 어떤 x값이 들어가야 되냐? 그럼 봐봐. 요 알파를 기준으로 x가 알파를 기준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자, 요 영역에서는 우리 하율아, 파란색이 위에 있냐 빨간색이 위에 있냐? 파란색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기 있는 x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fx가 더 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fx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해석해보자면 그러면 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볼게. 자, 우리 준영아,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빨간색이 위에 있냐 파란색이 위에 있냐? 그렇다는 거는 요 사이에 x값을 대입하게 되면 gx가 크게 나올까 fx가 크게 나올까? 위에 있는 놈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값을 대입하면 누가 더 크게 나온다? gx가. 그러면 우리 하율아, 요거에서는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봤을 때. 얘해. fx보다 gx가 크게 나오게 했을 때 x값의 범위는 뭐냐? 그거예요. 끝이야. 자, 여기가 0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프 푸는 게. 이게 제일 쉬운 영역이죠. 0이었을 때가. x축이니까.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비교하는 게 다른 거로 바뀌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이거지. 그럼 이 문제를 볼게요. 다시. 자,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여기로 이제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fx가 지금 뭐냐면 검정색이야. 그 다음에 gx가 파란색이야. 근데 파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이 되냐? 일단은 여기까지가 0이에요. 여기는 모르겠죠. 여기 대칭축이니까. 여기 값이 뭐 모르니까 대칭축인데 대칭축을 구하는 x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 예준아 기억나냐? 이 대칭축 구하는 거 기억나?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거든요. 요 가운데 꼭점 x좌표. 이건 뭐야?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 이게 대칭축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결론은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려면 어느 부분이 돼야 되냐? 요 영역이 돼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준영아. 그러면 요거에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x는 0까지가 되는 거야.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래프를 봤을 때. 근데 얘가 정수회가 몇 개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범위가 나와야 돼. 대칭축도 알아야 돼. 2차 함수에서 대칭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금 많이 뭐 알게 만드는 거죠? 쉽지 않죠? 아주 쉽지가 않죠? 여기 이제 문제들이 사실 강의하다 보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2차 부등식을. 쉬워하진 않아요. 막 진도를 막 팍팍 나가고 싶은데 팍팍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낙오돼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너무 쉬워? 다 알 것 같아?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요거가 해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요 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k부터 0까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가 정수가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이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정수가 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마 1, 마 2, 마 3까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누군 들어가면 안 돼? 마 4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정수회가 3개만 된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k는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 4랑 마 3 사이에 있는 거죠. 등호가 같을 수 있는 거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3개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마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 3 사이에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마 4가 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 4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안 들어가겠죠. 그럼 3개예요. 마 3 돼도 돼요. 근데 마 3이 돼버리면 마 3이 빠져요. 2개예요. 안 돼요. 마 3은 되면 안 된다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마지막 문제인데, 양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면 될까? K값의 범위. 마이너스 2를 곱해요. 부도방이 바뀌어요.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이제 뭐 되죠? 8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이제 뭐 되죠? 6이 됩니다. 부도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양수 K값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쉽지는 않죠. 그래프도 정확히 해석해야 되겠고 2차 함수에 대한 성질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고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학을 좀 낮다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선생님 뭐죠? 먹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푸는 거야, 항상. 너무 어려운 것부터 처음에 도전하면 포기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고 946번 같이 이제 상 문제들은 뭐 나중에 또 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T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